안녕하세요. 만담꾼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은 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일상 속엔 우리가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문을 열어볼까요? 조용히, 그리고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누가 따라오고 있지 않나요?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단지. 오래된 복도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저녁이면 경비실 라디오는 잡음 섞인 뉴스 소리를 흘려보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였다. 10월 10일 금요일 밤 8시 43분. 관리실 CCTV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찍혔다. 낡은 점퍼, 손엔 비닐봉지 하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들어섰다. 잠시 후 퇴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주민 박수진 33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12층이요. 그녀는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10층 버튼만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조용히 오르기 시작했다. 모터의 낮은 진동음과 형광등의 윙윙거림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8층.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들더니 거울에 비친 수진 씨를 바라봤다. 그녀는 순간 눈이 마주친 듯 몸을 굳혔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였다. 10층.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밖엔 아무도 없었다. 복도 불빛이 깜빡였고 바람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는 내리지 않았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10층 아니세요? 그의 입가에 매우 느린 속도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12층까지 갈게요. 그때 형광등이 툭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순간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고 CCTV 화면이 그 순간 끊겼다. 1층 관리실 직원은 그날 이상한 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3분 동안 멈춰 있었던 것. 12층에 도착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었지만 문이 열리고 닫힌 기록은 없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온 엘리베이터 안에는 남자만 있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로비를 지나 나갔다. 하지만 그의 손엔 수진 씨의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박수진 씨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집엔 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 앞엔 마트 장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수진 씨의 방엔 그녀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꽂혀 있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 그런데 확대해보면 사진 한쪽 모퉁이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반쯤 잘려 있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 며칠 뒤 관리소에선 CCTV 복구를 시도했지만 10층에서 12층까지의 영상 파일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기록 시간만 보면 분명 2분 46초의 영상이 존재해야 했다. 하지만 그 구간만 검은 화면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밤마다 10층 주민들이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에 누가 서 있어요. 모자를 눌러 쓴 남자요. 근데 이상한 건 버튼을 누르지도 않아요. 그가 타면 엘리베이터는 항상 12층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층에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항상 잠깐이라도 아파트를 비웠다. 출장, 병원, 여행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하지만 실종자들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지문도 혈흔도 없었다. 단지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손자국 같은 얼룩만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 손자국을 닦으려 했지만 얼룩은 하루 뒤 다시 제자리에 생겨났다. 이건 페인트가 아니라 안쪽에서 번진 것 같아요. 청소 아줌마의 말에 관리소장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안쪽에서요? 예, 마치 안에서 누가 문을 밀었던 것처럼요. 한 달 뒤 새로 이사온 세입자 이도윤 28씨가 밤 11시 40분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때 위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도윤 씨 12층 가야죠. 도윤 씨는 놀라며 비상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통신은 불통이었다. 불빛이 꺼졌다가 켜졌을 때 그는 혼자였다. 그런데 벽에 달린 거울에 누군가의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겁에 질린 도윤 씨가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엔 여전히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12층으로 퍽 하고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핸드폰 하나가 굴러 나왔다. 바로 박수진 씨의 휴대폰이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전원을 켜자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자동 재생됐다. 도와주세요. 10층에서 문이 아직 안 닫혀요. 녹음 시간은 10월 12일 밤 8시 46분. 박수진 씨가 사라진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날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10층 버튼을 아예 금지했다. 누군가 새로 이사 오면 항상 이런 경고가 붙었다. 10층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날엔 버튼불이 저절로 켜졌다. 잠시 후 꺼지곤 했다. 누구도 그걸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다. 밤 8시 46분이 되면 엘리베이터 안 조명이 깜빡인다. 그때마다 누군가 말한다.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관리소 CCTV에는 모자를 쓴 남자가 찍혀 있다. 그의 발 밑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박수진 씨의 휴대폰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 경찰은 그 장면을 끝으로 수진 씨의 행방을 더는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사건은 미해결 실종으로 기록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12층 주민이었던 최민호 29씨는 그날 밤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발신자는 없었다. 번호란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 문장은 뉴스에서 봤던 박수진 씨의 마지막 녹음 파일 속 멘트와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깜빡이며 자동으로 재부팅되더니 잠시 후 사진첩이 저절로 열렸다. 그 안엔 한 장의 사진.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남자의 모습. 민호 씨는 분명 혼자 있었는데 거울 속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12층 복도 불이 깜빡였다. 툭툭. 전등이 꺼지고 켜지길 반복했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 바로 앞 바닥엔 박수진 씨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알림 하나. 새 녹음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을 눌렀다. 녹음 시작. 누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지금 10층이에요. 끊김음. 민호 씨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10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는 겁에 질려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문틈 아래로 물기가 흘러나왔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녹음이 자동으로 실행되었다. 열면 안 돼요. 민호 씨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10층 문이 철컥하고 혼자서 열렸다. 안은 어두웠고 복도 끝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발 밑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휴대폰이었다. 박수진 씨의 그것.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다. 1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불빛이 번쩍이며 꺼졌고 민호 씨의 비명과 함께 소리가 끊겼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10층 복도에서 휴대폰 2대를 발견했다. 하나는 박수진 씨의 것이었고 하나는 최민호 씨의 휴대폰이었다. 두 기기 모두 같은 시각 밤 8시 46분에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 시각은 1년 전 박수진 씨가 사라진 정확한 시간이었다. 며칠 뒤 관리소 직원이 엘리베이터 전원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다. 운행 기록 중
10층, 12층, 10층, 1층. 순서로 자동 이동한 흔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호출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그 시간대 CCTV는 또다시 검은 화면으로 비어 있었다. 그날 이후 12층 주민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 밤 8시 46분이 되면 엘리베이터 문 앞에 휴대폰 불빛이 깜빡인데 그 불빛을 보면 그 다음 날 그 층 사람이 사라진대. 지금도 그 아파트 관리소엔 지워지지 않는 영상 파일이 하나 남아있다. 화면 속 엘리베이터 안. 거울 앞에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다. 그의 뒤쪽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박수진 씨의 얼굴이 비친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움직인다.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그리고 불빛이 꺼지며 영상은 끝난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관리소 직원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러다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또 눌렀다. 그러자 이번엔 음성이 추가로 들렸다.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순간 직원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 사람이란? 그는 급히 관리소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 전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새벽 3시 12분에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작동했었다. 누가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고 호출 기록도 없었다. 그 시각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12층으로 올라가 있었다. 단 12초 만에 그 속도는 사람이 타고 있을 땐 절대 나올 수 없는 속도였다. 다음 날 아침 12층 주민들이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철이 녹은 듯한 금속 냄새, 그리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공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톡톡하고 울려 퍼졌다. 그런데 천장은 멀쩡했다. 어디서도 물이 새는 흔적이 없었다. 물속에는 검은 머리카락 한 움큼이 떠 있었다. 관리소 직원은 급히 엘리베이터를 폐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다시 문을 열어뒀다. 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문이 닫히면 내가 사라져요. 손글씨였다. 붉은 잉크로 쓴 듯 번져 있었다. 글씨 끝에는 물방울 자국이 선명했다.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12층에서 누군가 호출을 하면 문이 열리기 전에 누군가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문 열어줘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아무도 없었다. 거울만 있었다. 한밤중 관리소 직원은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엘리베이터 천장 점검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 날 녹화된 영상이 재생됐다. 처음에는 평범했다.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평범한 장면들. 그러다 밤 8시 46분 엘리베이터 안불이 꺼졌다. 잠시 정적. 그리고 천장 점검구 쪽 카메라에 무언가 손이 닿았다. 희미한 손가락, 젖은 머리카락. 손이 카메라 렌즈를 천천히 덮었다. 그 뒤로 영상은 깜깜해졌다. 하지만 음성은 계속 녹음되고 있었다. 아직 아래에 있어요. 문이 닫히면 또 올라갈 거예요. 며칠 뒤 10층 주민이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비명을 질렀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박수진 씨의 목걸이가 떨어졌던 것이다. 그녀의 실종 후 경찰이 끝내 찾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목걸이 안에는 작은 USB가 달려 있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닫히면 그가 돌아와요.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기억을 태우고 있어요. 그날 밤 관리소 CCTV에서 마지막 영상이 남았다.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CCTV 렌즈를 똑바로 바라본다. 이제 내가 열 차례야.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안쪽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 뒤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입이 또다시 움직인다.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층 표시등이 미친 듯이 깜빡인다. 12층, 10층, 8층, 5층, 1층, 다시 12층. 그리고 정지. 정적. 문이 열렸다. 비어있는 공간. 하지만 바닥엔 물이 흥건했다. 물 위에 떠있는 건 직원증 하나였다. 관리소 김대수. 다음 날 경찰은 관리소 사무실에서 김대수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모든 CCTV 백업 파일은 삭제되어 있었고 남은 건 딱 하나. 그가 설치했던 천장 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엔 거울 앞에 선 박수진 씨와 그 뒤에 서 있는 김대수 씨의 모습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 김대수 씨의 얼굴은 거울에선 비치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아파트의 12층은 폐쇄되었다.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밤 8시 46분이 되면 엘리베이터 층 표시등이 스스로 켜지고 움직인다고 했다. 누가 타고 있는 걸까? 아무도 확인한 적은 없다. 다만 간혹 새로 입주한 사람 중 몇몇이 이런 말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안쪽에서 누가 손 흔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없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며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를 증언한다.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온다고 했다. 그 말이 전해지던 날 관리소 직원이 한 명 새로 부임했다. 젊은 남자였고 전임자가 남긴 기록 파일을 정리하던 중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이 닫히면 누군가가 나와요. 그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트 안에는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 입주민 실종 일자, 그리고 시간대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밤 8시 46분. 하루도 어김없이. 그 시각이 가까워지자 그는 무심코 시계를 봤다. 8시 44분. 갑자기 엘리베이터 층 표시등이 12에서 10으로 내려갔다. 누가 부른 걸까? 아무도 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똑똑. 그 소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였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소리는 분명 문 바깥쪽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지금 문 바깥쪽에 있었다. 그럼 안쪽엔 누가 있는 걸까?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다시 깜빡였다. 10층, 12층, 1층, 10층. 전혀 호출되지 않은 경로였다. 직원은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안에서 똑같은 소리가 따라왔다.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소리가 겹쳤다. 마치 안팎의 세계가 맞닿은 듯이. 그는 결국 버튼을 눌렀다. 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물 한 방울도 그림자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엔 휴대폰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다. 음성 메시지 한 개 도착.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을 눌렀다. 밖으로 나오면 다치지 않아. 당신도 이제 알겠죠? 이 문은 누군가의 기억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직원이 급히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표시등이 천천히 깜빡였다. 12층. 다음 날 아침 관리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엔 그가 남긴 메모 한 장만 있었다. 문이 닫히면 소리가 밖으로 나와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누군가 맨손으로 그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바닥 전체에 반복된 문장.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그 문장은 벽과 천장에도 거울 표면에도 끝없이 반복되어 있었다. 지금도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단 상태다.
그러나 매년 10월 25일 밤 8시 46분이 되면 층 표시등이 스스로 켜진다고 한다. 12층, 10층, 12층 멈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복도 밖에서 들려올지도 모른다. 혹시 지금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닫히지 않는 문은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만담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